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 선고를 받으니까 이 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부분에 관해서는 공범 관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빠르면 이번 주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또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재판 3개 외에 하나가 추가되면 4개가 되죠. 이 재판을 받아가면서 과연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게 또 한번 이제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이 논쟁에 불을 붙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법률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형사재판이 중단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다. 하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뿐만 아니고 바로 이화영 유죄 선고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침묵하고 있는 현상을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잠재적인 국민의힘의 대권주자다 할 수 있는데, 어제 또 페이스북에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런 순간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다. 이 정도 규모의 중대한 사안을 지사 몰래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등등 이 대표 옆에는 기이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냐? 민주당과 대표직 뒤에 숨어 있을 일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앞에 나서서 모든 사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피고인 대통령,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표를 직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헌법 84조의 소추라는 거에 과연 재판이 포함되느냐, 그게 이제 논쟁이 있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죠. 만약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따지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형사재판도 받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건 내란 외환은 아닙니다. 대북 송금을 외환이라고 포함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면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은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소추라는 개념에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냥 수사와 기소 이런 것만 포함된다, 그러면 재판을 받아야 된다? 어떤 결론이든 이게 좀 애매해집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명확히 규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현행 형사소송법에. 헌법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학계에서 이렇게 입장이 갈린다고 할지라도 실제 법원이 꼭 학계의 다수설만 따르는 건 아닙니다. 그건 최종적으로는 아마 이제 대법원에 가서 확정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따르는 건 아닙니다. 판사에 따라서 좀 의미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이런 게 소신이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는 이런 경우에는 어떤 학계의 주장보다는 판사 개인의 판단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판사들이
과연 이재명 대표가 2027년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했을 때 이 재판을 맡고 있는 이제 4명의 판사, 현재까지 4명의 판사죠. 앞으로 아마 추가로도 기소가 되면 뭐 5명이 될지 6명이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4명의 판사입니다. 이 4명의 판사가 과연 현직 대통령이 됐으니까 재판을 중단한다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뭐 헌법 84조에 형사상의 소추라고 하는 거에 뭐 재판 얘기는 포함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재판은 그냥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는 소추, 뭐 수사와 기소 문제만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재판을 계속 갈 수도 있고. 어떨까? 과연 이거 예측하는 거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예측해 보건데 법조인 몇 명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다수가 재판 중단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노리고 있는 게 그거 아닌가요? 내가 대통령 되면 사법부 내 재판 못해. 이거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그걸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2026년 한 8월이나 이때쯤 되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시작할 거거든요. 아마 그때부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그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면 중단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기소된 재판에서 만약에 유죄가 나올 것이 확실시된다 라고 하면 재판 지연 안 하죠. 왜 지연하겠습니까? 빨리 끝내죠. 끝내서 어느 것 하나라도 무죄 이렇게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는 바로 날개를 달고 아마 2027년에 대통령이 될 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유가 뭘까요? 본인도 유죄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 끝내면 안 된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재판이든지 계속 지연시키겠다. 최대한 지연시키겠다. 거기다가 판사가, 눈치 보는 판사가 맞장구 쳐주고, 그러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피고인 대통령이라는 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그거야 그때 국민의힘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국민의힘 후보가 이길 수도 있는 거니까. 반드시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2027년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대통령, 이게 지금 가시권이라는 거는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도 바로 피고인 대통령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번 이런 게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0.73%포인트로 낙선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당선될 뻔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재명 후보의 지위가 뭐였죠? 피의자였습니다. 피의자. 물론 피의자라도 많은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은 이거 검찰의 탄압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찍었겠죠. 그러나 법률적 지위는 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됐다면 아마 피의자 대통령이 됐을 것이고, 당선됐으면 수사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중단됐죠. 왜냐면 그거는 명확하게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 수사와 기소가 포함된다는 거는 명확하니까. 그러면 수사 중단됐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피의자인 상태에서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을 거다. 자, 그런데 2027년 3월 이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이때의 이재명 대표의 법률적 지위는 어떻게 될까요? 4건의 재판의 피고인이고, 그 중에 한 건이라도 만약에 그때 확정 판결이 나면 유죄로 출마 자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건 이제 그냥 뭐 약간 좀 두루뭉술이하게, 그걸 뭐 누가 알겠습니까? 재판이 그때 끝나는 재판이 있을지 없을지. 있을 것으로 있어야 정상인데
지금 우리 사법부도 정상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2027년까지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키는데 성공을 했다. 그럴 경우에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우일의 신도시 이 재판은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 그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아마 그때까지 1심도 안 끝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얘기 안 되는 거고. 선거법 선거법 재판, 이게 허위사실 유포죠?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 다음에 백현동 허위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건데, 이거는 현재 21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이거 공직선거법에 보면 6개월 내에 끝내라고 강행 규정.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판사가 그걸 안 지키고 있는 겁니다. 무려 21개월째 안 지키고 있는 거죠. 아직도 지금 몇 개월을 더 해야 될지, 몇 개월만 하면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6개월 내에 끝내야 한다 라고 법에 되어 있는데 그 법을 판사가 안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걸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탄핵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 108석 가지고 무슨 탄핵입니까? 불가능하죠. 자, 만약에 금년 내로 이 선거법 허위사실 재판의 1심 선고가 나온다고 해도 그러면 2심과 3심이 언제 나올까? 2027년 3월까지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 예측을 해보자면 나와야 정상인데 정상이 아닐 수도 있겠다. 우이준 교사, 이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10월에 기소했더군요. 이거 재판 한 두세 번만 하면 끝나는 재판입니다. 정상으로 하면. 그런데 10월에 기소했는데 지금 몇 개월입니까? 8개월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끝나야 벌써 끝났어야 정상입니다. 안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2027년까지 끝나는 게 정상인데 확정 판결까지 과연 끝날까?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법부의 모습을 보면서 판사들도 대단히 정치권 눈치를 많이 보네. 특히 차기 대통령 될 가능성이 조금 있는 사람은 계속 봐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한동훈 입에서 피고인 대통령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만 2022년 피의자 대통령 나올 뻔했는데 2027년 피고인 대통령은 가능성은 2022년보다 조금 줄어들겠죠. 왜? 이런 재판들이 확정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이준 교사, 선거법, 이번에 이제 기소된다는 대북송금은 그때까지 1심 나올까? 1심은 나오겠죠. 그러나 2심은 안 나올 거고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선거법과 우이준 교사는 아마도 대법원만 남겨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대법원이 선고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아마도 출마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 상황에서 2027년 3월 대선을 치르게 되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판단으로는 2022년에는 어느 것 하나 기소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넘어가지 않은 상태였죠. 자, 그 상태니까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를 찍는 데에 주저함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2027년 3월에는 적어도 2개의 재판은 아마 2심까지 끝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2개의 재판은 1심이 끝났거나 아니면 2심이 끝났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 상태의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과연 찍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물론 선거라는 건 상대적이니까 상대 후보가 2022년에는 이제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후보가 나와서 근소한 표 차이나 아마 이겼던 것이고 2027년에는 누가 나올지 모르는 오세훈이 될지 한동훈이 될지 홍준표가 될지 국민의힘 후보가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그 중에 누군가가 또는 제3의 인물이 국민의힘 후보가 됐을 때 2022년 윤석열 후보보다는 리스크를 적게 안고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꽤 있거든요.
2022년은 바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앞으로도 또 누가 또 부인 리스크가 생길지 뭐 본인 리스크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일이 그랬을 때 피고인 대통령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제기한 이게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르죠. 그걸 안다고 하면 뭐 글쎄 그거는 그냥 점쟁이 수준 뭐 이런 정도의 그 얘기 분석적으로 그걸 이럴 것이다 라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한들 믿을 수도 없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2022년 이재명의 법률적 지위와 2027년 이재명의 법률적 지위는 만약에 출마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완전히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제 유권자들이 2022년 찍었던 유권자들이 2027년 피고인 이재명 후보를 과연 찍을 수 있을까? 저는 뭐 아니라고 보는데, 그리고 아니어야 정상이라고 보는데 뭐 또 찍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후보를 뭐 찍겠다는 사람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찍겠다는 사람과 거의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비슷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하튼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얘기한 피고인 대통령 이게 얼마나 가능할까 하는 것을 지금 점검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